226번, 나형 65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몇 자리를 만드는 거냐면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조건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1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는 3의 배수만 쓰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전형적인 순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배열해야 되는 대상 1, 2, 3, 4, 5, 6을 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6개의 자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자리에다가 6개를 배열할 때는 6개를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건이 걸려 있죠.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1의 자리의 수 여기입니다. 100의 자리의 수 여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자리에는 아무거나 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3의 배수와 6의 배수. 그러면 이 두 곳을 먼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1자리 and 100자리. 거기에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3과 6만 올 수 있지. 자리 두 개에 대상이 두 개니까 두 개를 두 곳에 나열해 주는 것이 몇 팩? 2팩토리얼 가지가 되고, 자 그러면 조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네 곳에는 아무런 문자나 채워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네 곳에 네 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되니까 그것은 바로 4팩토리얼 가지.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2 곱하기 24. 그래서 얼마? 48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형 2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 A에서 A라는 집합으로의 함수 중에서 함수는 바로 뭐냐면 함수는 우선 뭘 생각해야 됩니까? 대응. 우선 짝을 연결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가 3, 4에 가는데 1, 3으로 가는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순서를 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만족하는 조건의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응된 결과의 개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도대체 몇 가지의 대응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조건 F는 1대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는 한 개가 이렇게 짝을 짓는 거지. 다른 건 가질 수 없다.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정의역에 A의 이거 동그라미 한 원소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원소 값 n에 대해서만은 이 두 개의 함수 값을 뺀 차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이다.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건 한 개지만 조건에 걸려 있는 건 한 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f에 n 플러스 1 있고 f에 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숫자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한 개의 숫자였다면 그걸 기준으로 하나를 더한 2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3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3이라는 한 개, 3에서의 함수값이었다면 걔에다 1을 더해서 얼마를 써야 돼? 4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숫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앞쪽에 오는 이 숫자는 그거보다 하나 큰 숫자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함수값을 만약에 뺀다면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얼마의 차이가 나야 돼? 5의 차이가 나야 한다. 이런 조건을 여기에선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대응을 시켜가면서 써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6, 5, 4, 3, 2, 1. 자, 여기 A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겠죠. 6, 5, 4, 3, 2, 1.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 n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얘가 n이었다면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더해준 숫자 n 플러스 1은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설정이 된 조건 바로 4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는 얼마가 돼야 돼? 5.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가져야 하는데 함수값의 차이가 5가 되는 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6과 1이라는 숫자를 뺄 때만 차이가 5가 되는 게 맞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n이라는 숫자가 바뀔 수는 있고 연속이 되어 있는 두 개 숫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6, 큰 숫자, 1, 작은 숫자에 자동적으로 대응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이때 n이라고 하는 숫자가 5였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n 플러스 1이 되죠. 하지만 얘네들이 가지는 함수값의 차이는 5가 돼야 되니까 큰 숫자는 뭐 가져야 돼? 6. 작은 숫자는 뭐 가져야 돼?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가지는 건 큰 거는 6, 작은 거는 1. 큰 거는 6, 작은 거는 1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설정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두 개의 연이은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n을 결정해 봅시다. 자, n이라는 걸 결정하면 n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 하나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냐면 얘가 될 수 없죠. 얘가 n이었다면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는 얼마가 돼? 7. 하지만 걔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1에서부터 5까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5가지마다 이 두 개의 숫자 n과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의 값은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랬지?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과 n의 함수값 얘는 얼마? 6. 얘는 얼마? 1.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값은 결정이 됐으니까 곱하기 나머지 몇 개? 4개의 함수값을 결정해 줘야죠. 그러면 6과 1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4개에다가 대응이 되지 않은 4개를 결정해 줘야죠. 그럼 4개를 배열해 준다. 대응시켜 준다. 그래서 그게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값은 5 곱하기 4팩, 2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에 조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n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n은 1부터 5까지 n 플러스 1은 하나가 더 큰 숫자고 두 개의 연이은 함수값은 반드시 1과 6에만 대응이 돼야 되고 나머지 5개는 나머지 숫자에 나머지 4개는 4개만 대응이 되면 되니까 5가지마다 4팩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자, 가형 228번, 나형 654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밑줄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한다. 이 자동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줄에 2개, 가운데 3개, 뒷줄에 하나가 있다.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에는 운전석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수와 영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앉을 수 있죠. 여기 3곳에. 자, 그때 6명이 모두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경우 결국 6명을 좌석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이 뜻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고 조건이 만족이 된 다음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아무렇게나 배열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운전석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운전을 해야 되겠죠. 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석
자, 운전석에는 이 한 자리입니다. 그럼 이 한 자리라는 곳에 앉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만 앉을 수 있죠. 운전석은 두 명 중 한 명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이제는 누가 앉아야 되냐면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희와 철수입니다. 자, 영희와 철수라는 두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줄은 전부 모두 다 구분이 가능한 세 다른 자리죠. 그럼 세 개의 다른 자리에 두 명을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세 자리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한 후에 얘네들을 자리를 배정해 주면 되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자리를 결정해 준다. 배열해 준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 후 배열하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결정이 됐고 영희 앉았네, 철수 앉았네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앉으셨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에 그럼 사람이 몇 명 남았는지 한번 세볼까요? 두 명 중에 어머님, 아버지 중에 한 명 남으셨고 영희와 철수는 앉았으니까 이제 뭐 남았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남으셨죠?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명. 3명을 3개의 자리에 3명을 배열하는 가지수. 이걸 뭐라고 부르죠? 3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일렬로 돼 있지는 않지만 이 세 자리의 특징은 구분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세 자리에 3명을 배열한다. 이런 상황에도 3팩토리얼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자리 배열 문제입니다. 가형 229번, 나형 655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많기도 합니다. 6명이죠. 6명이 그림과 같이 6개의 자리. 자, 봅시다. 앞자리, 뒷자리, 앞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전부 다 다른 자리. 전부 다 다른 자리에 6명을 만약에 배열한다면 다른 6개의 자리에 다른 6명을 배열한다. 그런 상황에 쓰는 게 6팩토리얼. 자, 그럼 막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걸려 있죠.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다. 붙어 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다. 붙어 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붙어 앉으시면 여기에 아버님이 앉으실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디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붙어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붙어 앉으셨다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붙어 앉기 위해서는 절대 같은 열에 앉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는 열, 아버지, 어머님이 앉는 열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뒷절에 앉으시면 아버지, 어머님은 앞쪽에, 거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쪽에 앉으시면 아버지, 어머님은 뒤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이건 아버님이건 어느 분이 먼저 앉으시냐에 따라서 다음에 앉으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할머니 앤드 할아버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정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열 선택.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1열에 앉으실 수도 있고 2열에 앉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두 가지마다 동일하게. 자,
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and 어머님의 열을 선택해 봅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열에 앉으시면 아버님, 어머님 어디 앉아야만 돼? 뒤에.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된 나머지를 가지셔야 되니까 한 가지 그곳에 그냥 앉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열을 선택했으니까 자리를 결정해 봅시다.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를 결정하는 건 이쪽에 선택이 된 열에서 자 1열 1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붙어 앉으셔야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왼쪽에 붙어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붙어 앉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도 자리를 결정해 드려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쪽에 앉으셨으면 아버지, 어머님은 뒤쪽에 앉아야 되니까 붙어 앉는 역시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자리를 결정하시고 할머님이 창문을 보고 싶으시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를 교대로 앉으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아버님, 어머님 역시 앉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난 건 바로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이 끝났지만 이제 누가 남았죠? 맞습니다.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앉혀야 되겠죠. 그럼 아들과 딸이라는 두 사람이 나머지 몇 자리에? 두 자리에 그냥 앉기만 하면 되죠. 그럼 두 사람을 두 자리에 앉히니까 몇 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됩니다. 좀 문제를 좀 길게 써봤는데 이것이 생각이 순서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할머니, 아버지의 열을 선택해 주시고 앞열, 뒷열. 그 다음 두 번째, 선택된 열에서 자리를 결정해 줍니다. 결정된 자리에서 자리를 바꿔 앉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바꿔주시고 나머지 아들과 딸을 앉힐 수 있으니까 2팩토리알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를 타야 되죠. 상황을 점검해 봅시다. 어른 2명, 어린이 3명.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열에 2자리, 뒷열에 3자리. 어린이와 어른이 위험하니까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같은 줄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되는 건 뭐가 답이 안 되냐면 앞열에 어린이 이렇게 앉거나 어른이 앉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답이 안 되는 건 뭘까요? 답이 안 되는 건 이런 것도 답이 안 됩니다. 어른 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어린이가 이렇게 앉게 되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어른 둘이 같은 쪽에 앉거나 어른 둘이 같은 쪽에 앉는 경우들, 그러니까 어른이 같은 열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섞여서 앉아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답이 안 되는 경우를 빼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른 2명이 같은 열, 같은 열이라는 건 앞열, 뒷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같이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있는 이 5개의 자리는 전부 다 구분 가능한 겁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2자리가 있는 거, 3자리가 있는 거, 앞과 뒤 다르죠.
그럼 두 자리가 있을 때도 오른쪽, 왼쪽, 세 자리가 있을 때도 오른쪽, 가운데, 왼쪽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5개의 자리에 다른 5명을 배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자리에 5명을 배열하는 전체 팩토리알 5팩 이렇게 되겠죠. 5팩토리알. 자, 그럼 이제 빼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른이 같이 앉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른이 같이 앉게 되는 경우를 보면 어른이 앞열에 모두 다 앉으면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앞 줄에 어른 2명 앉게 되는 경우. 자, 두 자리가 있는데요. 어른이 2명입니다. 그럼 두 자리에 2명을 앉히니까 몇 팩토리알? 2 팩토리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어린 아이까지 앉혀야만 탑승이 완료되니까. 그래서 앞줄에 어른 2명을 앉히고 나머지 어린이 3명을 어디에 앉혀야 돼요? 뒷줄에 앉혀야 되겠죠. 뒷줄은 자리가 3개니까 3명을 앉히면 몇 팩? 3팩 이렇게 됩니다. 끝나지 않았죠. 자, 이제는 앞줄에 어른이 앉았으니까 이제는 뒷줄에 어른 2명이 앉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뒷줄에 자리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3개의 자리에 몇 명을 앉혀야 됩니까? 2명을 앉혀야 되죠. 그럼 3개의 자리에서 2개를 선택 후에 배열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과 자리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 배열하는 방법의 수 3자리에서 2자리를 선택한 후에 배열해준다. 3P2. 그렇다면 분명히 자리가 남아있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빼고 이렇게 어른 2명이 앉았다 생각하시면 한 자리, 2자리, 3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앉았기 때문에 어린이 3명을 나머지 3자리에 앉게 되니까 3 팩토리알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답이 아닌 걸 빼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인형 A, B에서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 바지 입히고 뭐 옷을 입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이고요. 자,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의 바지. 그럼 셔츠도 다르고 바지도 다른 각각 3개가 있고 각 옷의 색은 빨강과 초록 중에 하나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셔츠 윗두리 이렇게 되어 있는 윗두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도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입혀야 되느냐? 인형에 입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3가지 모양 중에 다른 모양으로 얘네들을 입혀야 되죠. 그런데 이 인형은 옷을 입지 않은 상황에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인형, B 인형. 그럼 이거는 2개가 다른 인형이죠. 다른 인형이라는 건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2곳에 3개의 윗두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가지수. 위에 걸 결정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배열하였다. 3P2. 끝나지 않았죠. 바지도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으니까 역시 3가지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해 준다. 역시 3P2가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결정해 줬지만 이제 결정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텅 비어있는 모양에 색을 입혀줘야 되죠. 그럼 색을 한번 보시게 되면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고 A 인형에서만 셔츠와 바지가 다르면 되지 A 인형의 색이 B 인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다르게 되는 건 모양만 다르면 되고 그 모양이 달라진 상태에서는 무슨 색을 칠하든지 간에 A, B는 따로따로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뭐 다르게 칠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결정한다. 하지만 잠깐 설정해보면 거기에서의 색은 무슨 색이라 그랬냐면 빨간색, 초록색 중 하나씩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을 갖다가 결정해 봅시다. 제가 칠할 수 있는 색은 빨간색, 초록색이 있죠? 그럼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위아래를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빨강, 초록, 위아래 두 곳에 두 가지 색을 배열하니까 2 팩토리알. 그러면 B 인형도 색을 입혀줘야 되겠죠? 빨강, 초록. 자리를 바꿔주니까 몇 팩토리알? 2 팩토리알. 그래서 상의 3P2, 하의 3P2, 상의색, 하의색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종이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색칠하려고 한다. 좋습니다. 자, 상황을 점검해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이 충분하지 않군요. 그 다음에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한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 빨간,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다. 다른 색을 칠해줘야죠. 그 다음 조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맨 위, 맨 아래 거기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을 다른 걸 칠해야 돼요. 그럴 때 이 5개의 사다리꼴의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결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상황을 점검해 볼까요? 우선 제가 여기서부터 5개의 다른 사다리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번호를 지정해서 구분을 해봅시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맨 위, 맨 아래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그럼 여기는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이 빨간, 노랑, 파랑색이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에 칠하지 않은 이 색을 여기에 써야 되니까 빨간색을 제외한 노란색, 파란색 2가지. 여기에 쓴 거 2가지. 여기에 쓴 거 2가지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큰일 나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에 칠해지는 색이 노란색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여기는 절대로 노란색을 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오다가 실제 색을 입력해서 써봤다면 이거 되지 않는데? 이거는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건 앞에 무엇을 칠했냐에 따라서 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의 상황에 따라서 뒤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곱셈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앞의 상황에 따라서 뒤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1번과 5번은 분명히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 그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색을 위에서부터 칠해 내려오니까 이 밑에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거냐? 바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 텐데 1번, 5번을 칠한 후에
2번부터 칠하는 게 아니라 1번과 5번을 칠한 후에 바로 3번 가운데를 먼저 칠해서 다른 곳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을 칠한 후에 3번의 상태를 기준으로 경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칠한 색과 5번의 칠한 색은 분명히 달라야 되죠. 그러면 3번의 색을 칠할 때는 1번과 5번과 떨어져 있기는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우가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1번 또는 5번 중에 2번 중에 3번 중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와 뭐 할 때 같은 것이 있을 때 푸는 거죠. 자, 두 번째 1번 그리고 5번 이 경우가 아닌 건데 1번과 같고 5번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1번, 5번과 모두 다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거. 자,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 같은 색이 있는 경우 아니면 1번과 5번 모두와 동시에 모두와 다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볼까요? 자, 이 3번이 두 개 중에 같은 색이 있다 그랬으니까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1번, 3번이 같고 5번이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번 다시 쓸게요. 5번, 3번이 같고 1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경우부터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순서대로 맞춰서 써볼게요. 1번, 3번, 5번, 2번, 4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최초 칠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얘네 둘이 같은 색을 칠해야 됩니다. 자,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1번을 칠합니다. 제가 몇 가지 색을 가지고 있죠? 3가지.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칠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1번을 칠했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을 칠해야 돼? 3번을 칠하는데, 자, 여러분 1번을 빨간색으로 칠했다면 3번은 무슨 색을 써야 돼? 같은 색을 써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칠했던 그 한 가지 색, 빨간색만을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빨간색 한 가지를 칠해야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을 칠해야 되는데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5번은 1번과는 분명히 다른 색을 써야지. 그럼 3가지 색 중에 빨간색 하나를 빼니까 몇 가지 색이 남죠? 맞습니다. 2가지 색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3번, 5번이 채워졌으니까 2번과 4번을 채워야 되겠죠. 자, 도전. 자, 보세요. 2번은 얘네들하고만 다르면 되지. 색이 몇 개 있어요? 3가지. 무슨 색만 안 쓰면 돼? 빨간색. 그럼 몇 개 남았지? 맞습니다. 2가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2가지. 자, 4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몇 가지 색이 있었어? 3가지. 하나, 둘, 벌써 써버렸지. 그럼 3개 중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맞습니다. 한 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이 경우는 바로 3번과 5번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1번부터 칠해 볼게요. 3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최초 칠하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5번은 1번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쓴 거 하나를 빼니까 2가지. 그러면 3번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에 노란색을 칠했다면 얘는 이거랑 분명히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3번은 여기에 쓴 그 한 가지 색을 칠해라. 한 가지가 되어버리겠죠. 그럼 노란색.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이 칠해졌으니까 2번을 칠할 때는 뭐가 돼? 3개 중에 2개를 뺀 몇 가지? 한 가지.
4번을 칠할 때는 노란색 하나만 썼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뺀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그 경우들을 써보니까 1번, 3번, 5번, 2번, 4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순서대로 써봅시다. 자, 여기 3가지. 자, 5번부터 매겼죠? 몇 가지? 2가지. 다르니까. 자, 3번입니다. 3번은 1번, 5번과 똑같은 경우니까 1가지. 그 다음 2번은 빨간색, 노란색을 썼으니까 1가지 남았죠? 1가지. 자, 4번은 노란색 하나로만 썼으니까 몇 가지 남았어요? 2가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마지막 경우 얘를 지워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갑니다. 자, 이것은 이미 1번과 5번은 다르게 돼 있는 상태, 문제의 조건이니까. 그리고 3번이라는 것은 얘네 둘도 아닌 거라 그랬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번, 5번, 3번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죠. 자, 그럼 보세요. 3가지 색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장소지? 그럼 다른 3곳에 다른 3개의 색을 칠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3가지 곳에 3개의 색을 순서만 바꿔서 칠해주면 되니까 1번, 3번, 5번이 모두 다르다. 3곳에 3가지 색을 배열해준다. 이게 바로 3 팩토리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지? 2번과 4번.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게 빨로파. 그러면 여기는 빨강과 노랑을 제외한 여기 쓴 파란색 몇 가지? 1가지. 여기는 빨강과 파랑을 제외한 노란색 1가지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1가지, 1가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쓴다는 것은 뭐 복잡해 보이기는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보면 1번과 5번 초기 조건, 그럴 때 핵심의 기준을 3번에 포커스를 두고 3번이 얘네 2개 중에 하나와 같을 때, 얘네 2개 모두와 다를 때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하시기 바라요. 자,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이 된 6개의 지역. 자, 6개의 지역. 구분이 됐다는 건 다른이죠, 다른. 조사원 5명.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6개의 다른 지역에 너 어디 가서 조사해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역에 조사원을 배열, 그러니까 조사하는 순서, 위치를 결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6곳이 있는데 5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은 분명히 뭐 해야 돼? 이웃한 곳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한 데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해야 되느냐? 너무 비인간적이죠.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걔는 이웃한 곳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웃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 땅과 이웃했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인접한 면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웃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인접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인접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도 인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인접한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접한 영역을 2곳을 한 가지로 보았을 때 어떤 경우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경우 한번 해봅시다.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여기에서 이웃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얘는 이것과 이것이 이웃했다는 얘기죠. 2가지. 뭔지 아시죠? 위아래가 이웃한 겁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그 다음 여기 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여기 이웃했네. 7가지, 8가지, 9가지, 마지막 10가지. 그러면 바로 이웃 두 곳 선정되는 가지수가 바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그러면 이 10가지마다 뒤에가 동일하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특정 경우 하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제가 상황을 설정해 볼 텐데, 자, 빗금치입니다. 이 곳과 이 곳이 인접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땅이 넓네요. 그럼 이 넓은 땅에 조사원 몇 명이 가야 돼? 이곳에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러면 이 선정이 된 곳을 그냥 하나의 장소라고 본다면 5개의 다른 장소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몇 명을, 맞습니다, 5명을 조사하라고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곳을 선정하는 10가지마다 5곳의 장소에 5명의 조사하는 순서를 배열해 주는 가지수가 나오면 되겠죠. 5곳에 5명의 배열해 주는 순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5팩토리얼 가지가 생기는 거지. 앞에 상황에마다 뒤가 동일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경우의 수가 바로 곱. 그래서 10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최대 6개의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기구가 있다. 서로 다른 6개의 용기 A, B, C, D, F, 이 실험기구를 모두 넣을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아주 그냥 원순율의 대표적인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건 다른 6개. 다른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얘기했을 때, 자, 다른 6개를 6곳에 원형으로 배열했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6 빼기 1에 5 팩토리얼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 A와 B가 이웃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A하고 B는 묶여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웃한다 이렇게 쓰겠죠. 이웃하는 대상을 바로 한 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하고 B는 묶여져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겠죠. 묶여져 있을 뿐 한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묶여져서 이렇게 묶음으로 앉는다는 얘기죠. 묶음으로 같은 자리에 포개 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A, B가 있고 C, D, E, F 한 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그럼 5명을 바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자, 자리를 묶음으로 봅니다. 2개 자리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그래서 5명을 원형으로 5곳에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5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남아있는 게 바로 뭔가요? 끝나면 안 되죠. 자, 여기에 C, D, E, F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A, B라고 앉는 것과 B, A라고 앉는 것은 C, D, E, F가 쳐다볼 때 분명히 다릅니다. 왼쪽에 A, 오른쪽에 A가 있는 거니까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전체 경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자리를 교대해주는 몇 팩? 2팩토리아를 잊지 말아야지만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이게 뭡니까? 접하고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이걸 얘기하죠. 대칭. 자, 대칭 구조. 그렇다면 크기가 같고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흰색 칠 하나, 여기에다 흰색 칠 하나. 뭐 하다는 얘기죠? 같다. 바로 여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네요. 회전해서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크기가 같은 원이기 때문에 자리 구분이 안 된다는 형태죠. 비어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원순열. 자, 그럼 내부에 7개의 영역이 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7개인지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진짜 7개 맞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 흰색 분필을 가지고 칠을 해볼 텐데 여기에다 칠한 거랑 여기에다 칠한 거랑 이거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걸 만약에 다르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이 회전하여 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 칠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여기에다 칠을 해놓고 얘를 회전을 시키면 아까 칠했던 모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색을 칠할 때 최초 여기에다 칠하나 여기에다 칠하나 이거는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칠하고 제가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을 여기에다 칠한 거랑 여기에다 칠한 거랑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흰색을 기준으로 안쪽에 왼쪽에 노란색, 흰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오른쪽에 노란색을 칠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의 색을 칠할 때 그건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색이 칠해진 이후부터는 어디를 칠하든지 간에 이 색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 위치에 장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7가지의 색이 있죠. 그러면 채웁시다.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가운데죠, 가운데.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 하나를 씁시다. 그래서 가운데. 자, 그러면 색이 7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노란색으로 칠하는지 빨간색으로 칠하는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가지수는 당신이 칠하는 색깔마다 바뀌니까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색을 칠했어요. 자, 가운데 칠했습니다. 그럼 잘 보셔야 돼. 제가 가운데 흰색을 칠했을 때 여기에 노란색을 칠할 때하고 여기에 노란색을 칠할 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뭐라 그랬죠? 회전하여 일치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고 제가 이걸 들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칠해진 것과 여기 칠해진 것은 아까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가 칠해졌다 하더라도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는 같은 장소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구분이 안 되죠. 하나, 둘, 셋,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구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쪽에 칠을 하든 바깥쪽에 칠을 하든 구분이 안 됩니다. 바깥쪽에 칠하는 3가지 똑같고 안쪽에 칠하는 3가지 똑같죠. 하지만 안쪽에 칠하는 것과 바깥쪽에 칠하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 칠하는데 한 가지 색을 썼죠. 그 한 가지 색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가지 중 임의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러면 그게 빨간색이 됐건 노란색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 색을 하나 택해서 자,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기준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최초 칠할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어느 하나가 칠해져 있을 때는 나머지들이 다른 자리로 구분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임의의 6가지 색 중에 임의 한 가지를 택해서 자, 안쪽에 칠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쪽에 칠하든 어디에 칠하든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고 바깥쪽에 어디에 칠하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한 가지 색을 칠해서 안쪽에 칠하고 바깥쪽에 칠하는 몇 가지? 2가지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이 칠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칠해졌을 때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자리들은 전부 다 다른 자리로 구분이 되죠. 그럼 색이 몇 개 남았습니까? 나머지 5가지 색. 그럼 그 나머지 색을 5개의 다른 장소에 쓰니까 뭐라고 부르죠?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생각도 좋긴 하지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7가지 색이 있어요. 그 색 중에 가운데를 먼저 칠합시다. 자, 가운데를 칠하면 몇 가지죠? 1개 가지고 가운데 한 곳을 칠하는데 몇 가지 경우? 7가지 경우가 생긴 거죠. 자, 끝나지 않았죠? 색이 6개가 있습니다. 색이 6개. 그러면 6가지 색을 안쪽과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색 중에 안쪽에 칠할 몇 개? 3가지 색을 뽑아 봅시다. 그게 바로 6C3.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칠해야 돼요? 그럼 바깥쪽에 칠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3C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색을 가지고 있었지 칠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쪽이 됐건 바깥쪽이 됐건 그것들을 먼저 칠해 줍시다. 자, 안쪽을 칠하는데 원이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이곳은 동일한 자리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원순열로 풉니다. 3개의 색을 3개의 자리에 원순열로 쓰니까 3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바깥쪽을 칠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녹색, 여기에 흰색,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녹색의 바깥쪽, 흰색의 바깥쪽, 노란색의 바깥쪽이라는 서로 다른 세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바깥쪽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풀면 안 되고 서로 다른 3가지 장소에 3개의 색을 쓰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칠하는 색을 갖다가 뽑아놓고 원순열로 쓰고 기준 잡아서 구분해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임의의 한 가지 색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자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는 5가지 자리를 5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에 서를 쓴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강의는 지금 235번, 나형 661번까지 풀었으니까 이어서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